근데 일반적인 대중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이제 네. 코백회라고 부르는 네네. 피해자 부작용 피해자 가족협의회라는 단체도 있어서 네. 이걸 뭐 이제 구분을 좀 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네. 당연히 유족회는 이제 유가족을 중심으로 모였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네. 일단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가족협의회, 그러니까 즉 코백회라고 불리고 있는 그 단체는 중증 환자랑 유가족들이 같이 모여 있는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유가족과 중증 환자가 조금 다른 경향이 생길 수밖에 없었는데요. 네네네. 그래서 그 안에서 다시 이제 파생된 단체가 지금 현재 이제 유가족 협의회 해갖고 코백유라고 지금 저희는 명칭하고 있고요. 예예예. 그러니까 저희는 그쪽 단체를 뭐 부정하거나 뭐 나쁘다 이렇게 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그 단체를 존중을 하고 있고 우리만의 방식으로 이 문제가 재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 논의를 하다 보니까 따로 이렇게 유가족 협회가 발생하게 됐고, 그러니까 지금 타이틀처럼 누군가에게 일어나는 일은 누구에게나 다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내일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가 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방송을 통해서 저희 유족회가 조금 더 알려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사람들끼리 또 모이다 보면 네. 각자의 이해관계가 많이 달라지는 지점들도 분명히 있고, 네. 그래서 그 실제 부작용 피해자 가족협의회와 지금 유족회 간에 뭐 특별히 어떤 점을 구분해서 네. 원하는 바가 어떤 건지를 뭐 깊이 또 들어가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네. 가슴 아픈 사연들을 저희가 먼저 좀 소개해드리고 대표님의 경우에는 또 어떠한지를 좀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타 회원분들의 사례를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일단 우선 말씀드릴 사례는 31살 청년의 이야기인데요. 얀센이 국내에 이제 들어오고 나서 네. 얼마 뒤에 예비역들을 우선으로 접종했던 작년 여름이었어요. 예. 그때 이제 김포에 사는 신동주군은 6월 10일에 얀센을 접종을 했습니다. 네. 얀센은 1차만 접종을 하기 때문에 한 번만 맞았는데. 아, 지금 저희가 사진으로 나가고 있는 네네네. 우리 신동주 군의 내용입니다. 신동주 군은 뭐 어쨌든 추정 진단명이 뇌출혈이고 네. 영정 사진이 지금 이게 이제 그 국회 앞인 걸로 네네네네. 추정을 하고 알고 있습니다만 네. 계속 말씀해 주신다면. 그러니까 접종을 하고 17일 만에 6월 27일에 쓰러져서 다음 날인 28일 오후에 사망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네. 원인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뇌출혈이고요. 예. 질병청에서 이제 조사한 결과 4-2를 판정을 받았는데 여기서 네네. 4-2라는 거는 네.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로 백신보다는 네. 다른 원인에 의해서 사망했다. 음. 라고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즉 뇌출혈로 인해서 이 사람은 사망했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백신의 영향은 있다고 보기가 어렵다가 이제 판정인 것이죠. 네. 네, 백신 이상 반응 신고를 이제 했을 때 아나필락시스랑 혈전 모두 다 적혀 있었던 상황이었고, 네. 그 둘은 모두 다 이미 알려진 대로 백신 이상 반응입니다. 근데 그렇게 이상 반응으로 알려진 것들이 이상 반응 신고에 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동주 군은 4-2. 그냥 이 사람은 뇌출혈로 인해서 사망했다. 이렇게 판단이, 그러니까 그 통보만 온 상황이고요. 예. 남한테 피해 주지 않겠다고 본인이 백신을 맞았는데 그게 이제 부모한테는 평생에 이제 한이 된 지금 상황이고, 예. 그러니까 그 어머님이 추운 겨울날에 이가 덜덜 떨려서 앞니가 깨지고 막 동상이 걸려도 길거리로 나서서 한 마음으로 외쳤던 거는 내 아들의 이 억울한 죽음을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엄마의 마지막 뭔가 그 버팀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고 노은성 양의 사례도 저희가 대표님의 소개를 통해 좀 만나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연이었죠? 전 노은성 양도 너무 젊어요. 25살이었고요. 예. 노은성 양은 이제 모더나를 접종한 사례인데, 모더나 들어오고 나서 모더나 20대 접종을 할 때쯤에 노은성 양이 신청을 해서 예. 이제 작년 9월 8일에 모더나 1차를 접종을 했습니다. 접종 후에 바로 이틀 동안 수면 박탈, 피해 망상, 환청 등의 증상을 이제 나타냈고, 네. 심지어 생리불순, 뭐 흉통 호소, 팔다리 저림, 그러니까 정말 다양한 증상들을 동시에 이제 가족들이 다 겪게 됐죠. 네. 근데 그리고 나서 9월 9일이랑 9월 11일에 구급차를 부를 정도로 딸의 상태가 너무 이제 위독했고, 구급차를 이제 타고 큰 병원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코로나 감염을 이유로 계속해서 대기를 해야 됐고 심지어는 지금 이런 증상들이 있다. 백신을 맞고 이렇게 된 것 같다라고 호소를 하는데도 자가격리를 통보를 받았습니다. 네. 특히 갑자기 돌아가신 경우보다 60일이나 70일, 즉 갑작스러운 이상 반응이 좀 오래 지속돼서 네. 사망을 2달 이후에 했다. 이래버리면, 그러니까 접종 일자와 죽음 사이의 시간 간격이 멀면 그런 것들은 인정을 받기가 더 힘든 측면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런 사례도 일단 굉장히 너무 많고 예, 예. 그거를 이제 시간적 개연성이라는 단어로 시간적 개연성이라는 표현을 써요. 네, 아까 제가 그 신동주군 설명을 할 때 4-2를 예, 받았다고 했잖아요. 4-2. 노은성 양도 똑같이 4-2를 받았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백신에 의한 이런 이상 반응들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백신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다른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렀다라고 판단이 나왔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나누는 기준에 들어가 있는 단어가 뭐 개연성, 뭐 관련성, 네네. 관련성은 이제 지금 이제 나오려고 이제 현 하는 정부에서 거고,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개연성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조금은 우스운 게 백신 맞고 언론에서 하는 얘기가 몸살 기운 있다, 뭐 이 정도 아플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다 본인들이 몇 날 며칠이고 참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참았다가 병원에 가는 경우가 있는데 한 며칠 참았다고 한 3-4일 참고 병원에 갔는데 그 3-4일 때문에 그분은 병원비를 뭐 신청을 했다가 이렇게 거절당하는 경우도 있고 그 시간적 개연성이라는 단어를 만들어 놓은 게 조금은 되게 기가 막힌 상황인 거죠. 네. 또 힘드시겠습니다만 대표님의 이제 사례를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대표님 동생에 대한 사례를 저희가 좀 지금부터 만나보려고 하는데 대표님 동생분의 사례를 좀 소개해 주신다면요. 네, 제 동생은 우선 우체국 집배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면 업무를 하다 보니까 우선 접종 대상자로 선정이 돼서 국가 사업을 위해서 그것을 따르기 위해서 작년 2021년 7월 17일에 화이자 1차를 접종을 했습니다. 네. 1차 접종한 뒤에 흔히 알려져 있는 뭐 몸살 반응을 느꼈고 그 후에 얼마 뒤에 이제 8월 7일에 같은 장소에서 화이자 2차를 접종을 했습니다. 네. 근데 1차 때랑 비슷하게 몸에 이제 뭐 열이 나고 몸살 기운을 느껴서 주말 내 이제 토요일에 접종을 했기 때문에 주말 내내 쉬면서 조금 경과를 지켜봤고 몸에 큰 이상이 없었기에 월요일 날에 다시 출근을 했고 출근을 해서도 이제 성실하게 또 그 더운 여름에 열심히 이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일을 끝내고 퇴근하고 집에 와서 피곤하다면서 이제 엄마랑 저녁 식사를 한 뒤에 조금 이른 시간에 방에 들어갔다고 이제 엄마가 얘기를 하셨는데 원래 그 시간에 자는 시간이 아닌데 동생이 조금 많이 힘들어하길래 엄마가 이제 한 10시, 11시쯤에 방문을 살짝 열어보니까 여느 때처럼 핸드폰 만지면서 누워 있었다고. 그래서 오늘 좀 일찍 자려나 보다. 그렇게 하고 잘 자라고 문을 닫고 이제 나오셨는데 새벽 5시 반경에 이제 동생을 깨우러 들어갔을 때는 이미 사망해 있는 상태였고 구급대원의 지시로 심폐소생술도 하고 여러 가지 시도를 했으나 이미 사망한 상황이라 지금 구급대원이 내린 결론에서는 심정지라고 일단 판단을 받았고 새벽 1-2시경에 사망했을 거라고 추정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절차 같은 경우도 매우 복잡하다고 또 알려져 있고 간단치 않으며 굉장히 그 이제 피해자분들을 답답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형성돼 있는 게 분명한데 지금 저희가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에 국가 피해 보상 절차에 대해서 일단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상 반응 신고를 하고 또 보상 신청을 하고 또 신청 접수 및 기초 조사는 시 군구나 시도에서 하고 있고요. 또 피해 보상 심의까지 나아갔다가 반려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이제 저희 뭐 사례들 많이 만나봤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또 이의 신청을 해야 되고 근데 그 이의 신청을 하는 뭐 경과도 굉장히 뭐 그 전화조차 좀 어려운 상황에서 실제 통화가 뭐 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계속 기다려야 되는 게 있고 보통 이게 저희가 딱 잘라서 어느 정도의 시간과 기간을 기다려야 되냐라고 질문 드리는 건 너무 우매할 것 같고요. 그래도 보통 절차는 한 6개월, 7개월간 걸린다. 짧으면 짧으면 긴 경우는 더 길고요. 굉장히 어려운 게 사실 제 남동생 같은 경우는 일단 국가수 부검 결과에서도
백신 접종에 의한 심근염으로 인한 사망으로 판단이라고 정확히 적어주었기 때문에 예. 심근염 4-1이라는 그 뭐 인과성이 인정되기는 조금 어렵지만 4-1도 어려운 경우에요. 예, 예. 어렵지만 일단은 심근염으로 나온 사례였는데 예. 굉장히 황당한 건 국가기관인 국가수에서도 심근염으로 백신 접종에 의한 심근염이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같은 국가기관인 질병청은 인과성이 어렵다. 이렇게 하니까 너무너무 황당한 거예요. 예. 도대체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고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알려달라. 네. 알려주지 않아요. 너무 아이러니하게도 해외에서 심근염을 인정을 했습니다. 인정하고 얼마 뒤에 동생이 4-1 심근염 인정된다라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네. 너무너무 허무했어요. 해외에서 인정했기 때문에 심근염, 심낭염 이런 것들이 인정이 되고 있는데 예. 다른 분들 뭐 아까 전에 사례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해외에서 인정을 안 하면 뭐 해외에서 인정해 줄 때까지 계속 기다려야 되나? 예. 좀 그런 좀 상황이 있는 거죠. 우리 가족이 억울하게 죽은 것도 참 개탄스러운데 네. 칼을 결국에 대야 되는 일이잖아요. 네. 그런 마음의 결정들이 참 유족들 입장에선 굉장히 더 절망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제 특히나 더 가슴 아픈 건 부모님들의 심정이죠. 내 자식이 죽었는데 죽은 내 자식 몸에 또 칼을 대야 되고 예. 그 결과를 받아들여야 되는 그 부모가 된 심정을 감히 제가 헤아릴 수는 없고 예. 그래서 실제로 부검을 신청하지 못한 사례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유가족들 분들 중에. 실제로 네. 나 이제 그만하겠다. 이제 부검 도저히 내 딸한테 칼을 내 댈 수가 자식한테 없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다. 마지막까지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다. 이런 부분도 있었고 예. 그렇게 선택하신 분들도 있고 부검을 해야 되는지조차 모르는 분들도 너무 많고요.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뭐 가족을 잃은 뭐 무게라는 것은 사실 누구에게나 다 같겠습니다만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동생분이 돌아가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실제 대표님의 부모님께서도 네. 뭐 지금까지 굉장히 힘든 시간을 겪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진짜 자식을 잃은 부모의 그 마음을 무슨 수를 써도 제가 이해할 수는 없더라고요. 아직도 동생 이름만 들어도 너무너무 힘들어하시고 매주 그냥 이제 납골당 가셔서 이제 우시고 근데 다른 유가족들 특히 자식 잃은 부모님들은 지금 상황이 다 똑같아요. 아침에 눈을 떠서 내가 숨을 쉬는 것조차 자식한테 너무 미안하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고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꿈에서도 동생 목소리가 가끔 들리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딱 동생이 했던 말이 계속 귓가에 이제 아른거리는 게 이제 화이자 접종을 한다고 동생한테 얘기를 듣고 제가 굉장히 말렸어요. 해외 사례를 급하게 찾아보면서 20대는 화이자를 맞았을 때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좀 최대한 안 맞는 게 어떻겠냐. 계속 말렸는데 그때 동생이 정말 너무 순수하게 웃으면서 했던 말이 누나 나 공무원이야. 나라에서 공무원 뭐 어떻게 하겠어?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본인도 이렇게 될 줄 몰랐겠죠. 그 얘기를 했던 게 계속 이제 제가 자면은 꿈에서 나오고 그때 제가 더 나서서 말리지 못한 거에 대한 그 자책감인지 아직도 계속 환청처럼 막 그 말이 들려요. 사실 근데 그때 사회 분위기가 다 그랬습니다. 네네. 백신을 맞지 않으면 마치 이상한 사람처럼 역적이 손가락질을 되는, 네. 한다거나 나도 맞는 건데 왜 당신은 안 맞느냐 네네네. 이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아마 공무원이라면 네. 공인으로서 아마 더 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유족분들, 피해자분들께서 느끼시는 사회적인 시선이랄까요? 그건 어떻습니까? 일단 지금 코로나가 끝나가고 있는 추세고 백신을 맞으라고 강요하지도 않는 시대가 되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동안 갇혀 있었던 국민들한테 현재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저희가 모르는 거는 아니에요. 근데 또 코로나 백신 피해뿐만 아니라 따로 코로나에 걸려서 희생하신 분들도 굉장히 상당하고 그리고 현재는 또 나라에 더 많은 다른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저희가 이슈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요즘 뉴스에 나오듯이 현재 좀 코로나 백신 피해자들이 비춰지는 모습이 조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것도 좀 굉장히 안타깝고 예를 들면 정치적으로 좀 오해를 받는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요.
그런 것도 조금 안타깝고 그것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느끼는 피로도도 저희가 모르는 게 아니고요. 예. 근데 저희 유족회는 뭐 일단 뜻이 다르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예. 사실 좀 시기적으로 많이 저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때를 놓친 것이 아닌가 좀 이런 생각도 들고 예. 되게 여러 가지로 조심스러워요.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것도 또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끼지 않을까? 지겹지 않을까? 그놈의 코로나, 예. 그놈의 백신. 네. 저거 봤던 건데 또 나오네. 근데 나는 아니잖아. 좀 그렇게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저희는 조심스럽고 생떼를 부리는 게 아니에요. 저희는 뭐 우리 이렇게 해줘 막 이렇게 애기처럼 생떼를 부리는 게 아니고 국가가 책임진다고 했잖아요. 그 책임에 대해서 국가한테 그냥 묻고 싶은 거예요. 실제 책임을 진다고 얘기했습니까? 네네. 국민이니까요, 저희는. 네. 저희는 국가를 위해서 정말 국가를 위해서 한 거잖아요. 다른 백신 맞으신 지금 다른 분들도 그렇고 국가를 위해서 했는데 국가가 책임진다고 했는데 국가는 저희를 모르는 척하고 있고 저희를 덮고 싶어 하니까. 네. 좀 그런 게 조금 많이 지금 안타깝고. 그래서 지금 국가가 책임을 지겠다라고 얘기를 한 분이 계시죠? 네. 문재인 전 대통령입니다. 아마 실제 이런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이건 뭐 저희는 어떠한 정치적 의도가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그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잠깐 만나보겠습니다. 백신 접종에 대해서 보다 신뢰도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모든 백신은 그 부작용이 일부 있습니다. 아주 가벼운 통증으로 그치는 경우부터 시작해서 보다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 그 한국 그 정부가 전적으로 부작용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 부작용에 대해서 정부로부터 보호받지 않고 개인이 맞으면 피해를 이렇게 그냥 일방적으로 입게 되는 일이 있지는 않을까, 이런 염려는 전혀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요약하자면 백신 접종은 무료입니다. 일반 의료기관에서 하게 되는 백신 접종조차도 접종비를 건보와 또 국가 재정이 분담함으로써 전부 이제 무료로 접종을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만에 하나 통상의 범위를 넘어서는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에 그에 대해서는 정부가 충분히 보상하게 된다는 점까지 이렇게 좀 믿으시면서 안심하고 백신 접종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백신 접종에 임해달라는 대통령의 당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부였는데요. 아마 이제 그런 회의감이 좀 드셨을 것 같아요. 저희 사전 인터뷰 때도 말씀하셨는데 아까 시기적으로 시기를 놓친 것 같다라는 표현을 해주셨고, 네. 시기도 그렇고 정권이 바뀐 것도 그렇고 뭔가 정치에 대한 불신이랄까? 네. 이런 네.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여러모로 회의적으로 이런 인터뷰를 하는 데 앞서서 뭔가 바뀔 수 있을까, 이제 이런 회의감이 드는 그 배경은 뭐라고 저희가 좀 더 자세하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회의감이 드는 배경이 일단 저희는 저희만 알아달라, 우리 너무 억울하니까 알아줘, 이렇게 생태 쓰는 게 아니고, 예. 백신을 들여올 때 아까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적으로 국가가 책임진다고 했고 국책 사업에 희생된 분들이잖아요. 네. 국책 사업이었고 그로 인해 희생된 분들한테 대한 태도도 이런데 사실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돌아가신 분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본인들에게 투표를 해줄 투표권이 없는 사람들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저희는 너무 극소수고 필요하지 않게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너무 자연적으로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전 정부도 책임진다고 분명히 말을 해놓고 지키지 않았고, 네네. 현 정부도
들어설 당시에 책임을 지겠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달라지고 있는 게 전혀 없거든요. 그냥 한 표라도 더 받으려고 그냥 또 이용당했나? 그러니까 그런 신뢰감이 계속 이제 저희는 시간이 지나면서 지쳐가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치기를 바라는 건가? 우리가 자연히 사라지기를 바라는 건가? 이런 좀 생각도 들고 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극단적으로 계속 표현이 되고 생각이 들고 좀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너무나 이게 정치에 대한 혐오라면 그건 전 정부의 대처가 그랬다면 반대로 현 정부에 대한 거는 기대감도 네. 많이 점점 떨어지고 퇴색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일단 이번 정부 들어설 때 사람이 계속 같은 걸 반복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네. 늘 기대를 또 하게 되잖아요. 네네. 진짜 적지 않게 기대를 했었고 분향소에서도 찾아와서 찾아뵀었고 책임진다고 했었고 네. 똑같은 정치인들의 말인 거를 알고도 속을 수밖에 없는 게 저희같이 힘없는 소수들이잖아요. 책임진다고 말을 하지를 말지 그 말에 계속 상처를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대를 하지 말아야 된다 하면서도 들어줄 수 있는 우리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고 예. 이번 정부에서도 책임진다고 했던 말에 다들 이제 기대를 했는데 네. 또 이용당하고 벌어지는 모습이 지금 나오는 것 같으니 예. 굉장히 다른 분들도 이제 그런 거에 있어서 혼란스러운 거는 마찬가지고 네. 또 이제 그냥 저희가 바라는 게 사실 뭐 인정하고 네. 백신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 인정을 하고 국책 사업에 이렇게 희생되신 분들 정말 죄송하다 사과거든요. 진정한 상황을 바라시는. 네. 하물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하는 군인들 이야기도 매일매일 우리나라에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예. 코로나도 사실 전시 상황과 다를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쟁 같은 상황에서 다 총알바지가 된 국민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